교차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때 쓰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예를 들어 보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교차 분석이 쓰이는 가장 좋은 예는 예를 들면은 이런 예를 들면 상관성을 분석할 때 교차 분석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로 문헌 등에서 소개가 되는 것이 자식이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즉 x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는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자기가 속마음을 털어놓고자 하는 부모가 내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1번이 엄마, 2번이 아빠, 3번이 다른 식구 이런 식의 했을 때에 남자 여자 아들이냐 딸이냐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엄마를 제일 한다든지 아빠를 그 다음으로 한다든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이제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선호가 아들이냐 딸이냐하고 상관없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들은 엄마를 선호하고 뭐 딸은 아빠를 선호하고 이런 식의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이것은 독립적이 아니고 상호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게 일단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호 관련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거를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교차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교차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그 기대 빈도하고 획득 빈도를 따져봐야 돼요. 기대 빈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냐 자식이 딸이냐 아들이냐고 상관없이 대체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냥 통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대 빈도죠. 근데 그런 기대 빈도를 했는데 실제로 획득 빈도를 따져봤더니 이렇더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냐 딸이냐 상관없이 엄마를 제일 하고 아빠를 두 번째 하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 아들들은 엄마를 좀 따라가고 딸들은 아빠를 좀 따라간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획득으로 해서 나온다라면 과연 이 획득이 독립적으로 보게 된 기대랑 거의 비슷하게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이거는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것이 되느냐, 즉 연관성을 가지느냐, 이걸 따져보게 하는 것이 바로 획득 빈도와 기대 빈도를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그걸 따져보는 방법은 뭐냐? P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통계학에 약한 분들은 P값이 뭐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확률값이에요. 확률값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은 이렇다, 이하가 되면 안 그렇다, 뭐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 그건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고민할 건 없고 표를 보거나 아니면은 SPSS를 컴퓨터에서 두들겨 보거나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차 분석을 실행을 해 봤더니 이 정도에 나오는 것은 그냥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나 딸은 확실히 아빠를, 아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 이런 식의 연관성이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사점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다고 보세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과별로 창업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했을 때에 분명히 과별로 뭔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약간의 차이가 약간이든 크게든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 기계과 재료과는 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원자력공학과 무슨 과는 창업을 좀 덜 하더라, 아니면 그런 과하고 상관없이 일정 부분 이 정도는 창업을 하더라, 이런 식의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 상관없이 하더라라는 건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과는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창업을 많이 하고 저 과도 창업 많이 하고 이 과는 창업을 좀 덜 하더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따져본다? P값을 따져봐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그걸 통해서 교차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